네, 4강 휴일과 휴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휴일, 휴가 이렇게 하면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법에서 정하고 있는 휴일, 휴가가 있고 법에서 정하지 않고 노사, 당사자가 정한 휴일과 휴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법정 휴일은 반드시 의무적으로 줘야 하고 주지 않으면 처벌 대상이 된다라는 점. 하지만 노사 당사자가 정한 휴일은 정하기 나름이다. 그래서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다. 유급 또는 무급일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법정 휴일에는 크게 세 가지: 주 휴일, 그 다음에 근로자의 날, 그리고 법정 공휴일 이렇게 되어 있고, 다만 이 법정 공휴일 경우에는 5인 이상 사업장만 적용된다. 이 부분에 유의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2022년 1월 1일, 그러니까 3년 전부터는 5인 이상 사업장에게 전면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흔히 학예 휴가, 여름 휴가를 별도의 휴가로 이렇게 이해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일단 연차 휴가라고 생각하시면 좀 더 쉽고요. 회사에서 휴가로 부여하는 약정 휴가라고 이렇게 취업 규칙에 규정하고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은 그 경우에는 연차 휴가가 아니고 약정 휴가이기 때문에 그 휴가 외에 추가로 연차 휴가를 더 쓸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휴일은 일주일에 개근자에게 부여하고요. 주 15시간 미만인에게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또 주 소정 일을 개근하지 못한 자에게는 유급으로 부여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주 휴일은 회사에서 정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날이 반드시 일요일 필요는 없고 평일에 하루 이렇게 정해서 쉴 수도 있고, 스케줄 표에 따라서 노사 합의로 정하는 날을 주 휴일로 할 수도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 휴일이 부여되기 위해서는 일주일간의 근로계약 관계가 종속되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만 근로계약 관계가 전속한다라고 하면 그 주에 주휴수당은 부여되지 않아도 됩니다. 법정 공휴일은 가장 쉽게 우리 달력에 보면 빨간 날 법정 공휴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회사 사정상 법정 공휴일에 근무를 해야 하는 사정이 있다면 근로자 대표와 서면 합의를 통해서 법정 공휴일을 다른 날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체하게 되면 그 법정 공휴일은 근로일이 되는 것이고, 대체한 휴일이 법정 공휴일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대체된 법정 공휴일에 일을 한다고 하면은 그 근로는 휴일 근로가 아니기 때문에 통상의 근로로 인정되는 것이고, 휴일 근로 수당을 지급받지는 못합니다. 다만 법정 공휴일을 대체해서 대체된 날이 이제 공휴일이 되었기 때문에 그 대체된 공휴일에 근무를 하게 되면 이거는 휴일 근로가 되기 때문에 휴일 근로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보상 휴가제라고 있어서 노사 합의에 따라서 근로자 대표와 합의가 있다면은 연장 야간 휴일 근로 수당에 가름해서 보상 휴가 부여할 수 있습니다. 연차 휴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년 미만 근속자의 경우에는 한 달간 개근하면 그 다음 달에 1일의 연차 휴가를 사용할 수 있고, 총 1년이 되기 전까지 11개월간 개근한 자에게는 1일의 연차 휴가가 발생하죠. 그 연차 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날은 그 근속 기간이 1년이 되는 날까지 해서 연차 휴가를 사용할 수 있고, 그 날까지 1년이 되는 날까지 연차 휴가를 쓰지 못한 미사용 연차 휴가는 그 다음에 1년이 된 다음 날 연차 휴가 수당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그걸 돈으로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입사 1년이 지난 근로자가 전년도 출근 성적이 소정 근로일에 80%를 출근하지 못한 경우에는 매월 개근한 달에 대해서는 1일에 연차 휴가를 쓸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1년 미만 근속자와 마찬가지로 개근한 월에 해당하는 연차 휴가 개수만큼 쓸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매 2년 단위로 연차 휴가 일수는 1년이 지나면 15일, 그 다음에 2년이 지나면 15일, 3년이 지나면 16일, 4년이 지나면 16일 해서 최장 25일까지, 근속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25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연차 휴가는 근로자가 사용한 시기에 부여하는 것이 원칙이고, 다만 사업 운영에 중대한 어려움이 있는 경우에 한해서 회사는 그 시기를 변경 권리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임신 중인 근로자가 출산 전후를 포함해서 90일의 휴가,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는 120일에 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것이고요. 이때 휴가 기간의 배정은 산 후에 45일 이상 또는 6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이때 고용보험기금에서 출산휴가 급여를 지원하는데 그 경우에는 출산 전후 휴가가 끝나는 날 이전까지의 기간을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이면 된다라는 것이고, 정부가 월 최대 210만 원까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초 60일은 사용자의 지급 의무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근로자의 통상임금이 210만 원이 넘는다면 210만 초과하는 부분에 한해서는 사용자의 지급 의무가 있다. 그다음에 배우자 출산 휴가가 20일으로 늘었습니다. 그래서 유급 휴가이고요. 배우자 출산일로부터 120일 이내에 사용할 수 있고, 고용보험 기금에서 우선 지원 기업에 대해서 5일분의 통상임금, 이제 5일분 상한액 40만 1,910원까지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 차익에 대해서는 회사가 지원하면 됩니다. 그리고 육아휴직이 바뀐 것이 있는데, 지금 육아휴직의 대상자는 만 8세 이하 그리고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 양육을 위해서, 그러니까 남녀 근로자가 쓸 수 있는데요. 기간은 1년 이내가 원칙입니다. 그런데 같은 자녀를 대상으로 부모가 육아휴직을 각각 3개월 이상 사용한 경우에 부모, 그리고 한부모 가족지원법 제4조 1호에 따른 부 또는 모, 그리고 장애아동 후 부 또는 6개월을 추가해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다. 2025년 2월 23일부터 법이 시행되고 소급표가 인정됩니다. 그래서 이미 육아휴직을 쓴 근로자의 경우 역시도 지금 만 8세 이하 그리고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두고 있고 방금 말씀드린 요건에 해당한다면 추가로 6개월의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